다음 주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 분위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민주당, 국민의힘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으로 내부 갈등이 좀 마무리되나 싶었더니 결국 내홍 2라운드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였죠.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고성과 반말, 거친 설전들이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좀 심한 게 저 묻고 싶어요. 야 임마 너 이리로 나와. 좀 심한 것 같아. 그거를 제가 오늘 복수의 여러분께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예. 야인마 한 적 없어요. 없어요? 네, 기사화가 인마라는 됐는데? 단어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거를 네,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 신청해달라라고 네. 오전에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SNS로 그 정성국 의원이 인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또 원내 그 의총 참석하셨던 복수의 분한테 또 다 확인을 해보니 인마는 나는 못 들었는데 라고 똑같이 100% 저는 그 답을 들어서 인마는 상상 속의 인마였다. 저는 제 기준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외쳤다. 내 이렇게. 마음속의 인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들은 거는 다 그랬기 그래요? 때문에 복수로부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그러면 뭐 옛날에도 한번 녹취 까시더니 그냥 이 총장 녹취 까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을 세게 하면 안 돼.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의 궁금한 게 대변인이야? 그러면 감히 의원에게 이런 발언을 다 실제로 했어요. 있었던 거죠?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총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의총장 가기 전에 본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끝나고 최고위원분들하고 뭐 원내대표나 뭐 우리 이제 지도부, 원내 지도부 몇 분 다 계셨어요. 거기에 당대표 비서실 앞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양향자 최고, 그다음 조광한 최고, 그리고 또 김민수 최고 이렇게 세 분 같이 있었고 올라갑시다 해서 원내대표님하고 당내 지도부 분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방송에서는 왜 하필이면 최고 중에서 구구만 데려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양향자 최고를 지금 구구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분 나쁘시겠는데요, 지금. 캄다운. 캄다운. 그래서 네, 오늘 지금 김효은 대변인이 지금 여기 사원증을 여기 앞에다 마음을 다독이고 네, 있어요. 마음을 왜냐면 다독이고. 네. 공당의 출입증을. 대변인으로서 아주 비속어 쓰지 말자. 이제 격조 있게 제가 오늘 좀 논평을 하려고 계속 저의 신분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고 그게 뭐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의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당법에도 보면은 원내대표가 요청을 해서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느냐. 들어갔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고성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고위원들한테 그간 이 최고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언을 좀 들어봅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발언권 주지 마. 이렇게. 근데 고성이 한두 분이 아니었는데 다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고성을 질렀고 사실 더 많은 다수의 의원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신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석연치 별로 좋지 않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광한 최고에다 대고 여기가 민주당이야!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발언들이 사실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광한 최고가 의원도 아닌 사람이 참석해서 죄송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또 고함을 지르니까 그때 이제 그런 설전이 벌어진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너 임마 나와봐가 아니라 너 나와봐였어요. 야 너 나와봐. 근데 그 전에 먼저 어쨌든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니긴 했네요. 네, 입마 아니고요. 어따 대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야.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렇게 고압적이고 우리가 원내 입성시켜준 게 국민들의 종 노릇하라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분께서 바로 지금 서명 또 막 돌리고 계시는데 엄청난 숫자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건 장경태 의원이 그랬잖아. 기자회견하면서 재선 국회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비슷하네요. 위상이 대단하네요. 국회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까?
전 지금 정치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게, 그냥 특정 계파로서의 국회의원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자기 하라고, 신념이 아니라 네,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 놓은 건데, 그냥 이제 정당 내에서 이제 자꾸 싸움을 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특권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네. 뭔가 이슈를 가지고 네. 좀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야 본인의 이름이 나니까 뭐 부고 말고는 다 뜨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저급해요. 방법이 너무 저급하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런 것들 국회 수준이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효연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제 의총이 소집이 된 게 소위 친한계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재미있는 네. 구도예요. 이게 2파전이 아니고 네. 3파전입니다. 세 갈래예요. 네. 처음에는 재신임 투표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친한계 의원들도 동의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안과 미래는 또 다른. 근데 대안과 미래에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SNS나 또 이렇게 방송 나가서 아니다. 재신임 아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재신임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당대표 사퇴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요청을 해야지 당에서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재신임 투표해라 그래 하는데 단 100% 승복해라 그 결과에 우리는 당원들의 당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100% 승복해라 그랬더니 재신임 안 한다고 재신임 투표 안 한다고 그냥 사퇴하라고 그러면 이게 땡깡 아니면 뭐예요. 네, 사실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되다 보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요. 내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서 추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 혹은 무흠한 사람만이 정치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렇게 청와대 계신 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도덕적으로 혹은 뭐 사법적으로 무흠한지를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당 내에서 당의 징계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판단한 거는 거기에 맡기겠다라고 해야지 그거를 당 대표의 직을 걸고 본인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간 선언이지 않나. 예. 그거를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직을 네네. 걸겠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네. 당무감사도 조작 당무감사라고 하고 윤리위원회도 조작윤리위원회다. 왜? 그걸 다 당대표가 입맛에 맞는 사람 선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당에 있는 기구 전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당했는데 그러면은 부정당했다고 하는 건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작인 게 밝혀진다? 그러면은 조작을 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조작이 아닌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경찰 조사 진즉에 하지 왜 안 했냐. 그렇죠. 이게 저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게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당원 게시판 안에 있는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또 이게 오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신천지 몇 명이네, 뭐 통일교 몇 명이네 이런 거 하면서 당원 명부를 또 압수수색하겠다 해서 그때도 우리가 참 되게 당원분들께 죄송한 게 있었는데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를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게 있었고 또 이 공당의 일이 당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경찰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이게 또 총극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였고 더 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IP 뒷자리만 공개하면 돼요. 이게 2개의 IP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공유기를 쓰면은 사실은 한 컴퓨터 한 집에서 다 작업한 거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뭐 보험 신청할 때도 쓰는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를 쓰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바로 확인이 안철수 의원 말처럼 30분 안에 다 해결되는 건데 그것만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2호선 교수를 직접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시민단체에서
장동혁 대표를 피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 수사는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때까지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그냥 미루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한동훈 전 대표의 해명만 기다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대표를 물러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수사 요청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미 고소고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때까지 요청을 해도 우리가 좀 이제 자제를 했지만 이제는 그러면은 적극 협조하겠다. 이제 그게 팩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경찰 조사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의힘이잖아요. 누군가가 당원 게시판에 엄청난 글로 도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캡처를 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근데 그때까지는 지도부에서 여론 조작이란 단어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악플 몇 개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싸질렀다. 네. 근데 그 개수가 방대한데 어떻게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런 짓을 했지? 사실 좀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경찰에 이제 조사가 의뢰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막 조사를 하는데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법률자문위에서 소견 같은 그런 이제 서류를 냅니다. 네. 이게 채널A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채널A 보도를 인용하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게 그러면 안에 있는 단계를 까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 외부의 언론의 인터뷰 그 기사를 하나 스크랩해가지고 큰 일이 아니고 단 뭐 16건밖에 없더라. 그래서 수사 종결 요청을 하게 돼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르고 1년 하고 또 3개월이 지나갔고 이제는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협조하겠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2024년 11월 5일에 제일 먼저 당 게시판 문제가 불거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주 안에 한 2, 3주 안에 알고 봤더니 그게 게시판 글이 몇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제 이름으로 치면 뭐 다 쳐본 거죠. 김땡땡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김영임 혹은 뭐 제 가족들 이렇게 쫙 검색을 김땡땡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더니 뭐 1,000몇 개가 나왔다라는 걸 이미 그때 2014년 11월에 알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렸어도 네. 그게 조작은 아니고 정말 열받아서 올린 걸 가지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발언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쫌스럽지만 덮은 거죠. 그러니까 해당 행위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더 제 기준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는 팔동은 얘기하면서 본인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장동혁 대표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조정훈 마포갑 위원장을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부정선거 론에 힘을 실었던 분이고 그리고 고성국 씨 입당할 때 그분 고성국 TV에 나가가지고 네 마포갑 신입당원 고성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조정원 의원이 아유 특별 당원 고성국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우측으로 좀 향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를 조금 파격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무슨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이 아실 만한 국민 눈높이에 뭔가 객관적인 인사 예를 들면은 뭐 조경태 의원을 탁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의사에 반하지만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조금 해서 한 배에 태워 가신다면은 조금 더 뭐 한동훈 이런 문제 단계 논란 너무 지겨운 거야. 이게 대체 언제적 문제인데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당 게시판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1월에 제일 먼저 불거졌고 저는 뭐 한동훈도 그때 그냥 뭐 본인이 했든 안 했든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덮었으면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문제인데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와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사과할 줄 생각하긴 모르죠. 해요. 그리고 본인 사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을 제명하고 나서는 사실 바랬던 거는 보수 결집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내용만 더 커지고 갈등이 더 불거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 내용 2라운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1라운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왜냐면은 제명하고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 안 돼서 오히려 이거는 1라운드에 그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1월 7일에 뭘 했냐면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현 주소 바로 알기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세부 그 하위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국민의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대안과 미래에서 주최를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두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딱 들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선거 패배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오는 지방선거는 매우 정치적인 선거일 거다.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장동혁 대표가 지금과는 다르게 180도 다르게 쇄신하고 혁신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당을 이끄는 건데 기대난망이다. 두 번째가 장동혁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가 이제 만들어져서 지선을 치르는 건데 이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럼 세 번째,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해서 지선까지 간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오류와 한계로 사실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박성민 대표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의 시스템을 두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러니까 아까 뭐 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도 저는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인사에서 그 지도부나 그렇죠. 혹은 리더가 어떤 방향을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의 지금의 인사를 보면서 정말 지금과는 다른 180도의 쇄신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근데 궁금하다, 조정원 궁금해. 의원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쇼츠 같은 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게 딱 그 장면 하나만 보면 또 이제 뭐 그 채널이 혹시 뭐 고성국 박사 채널이었나요? 그런 어떤 아니, 저는 그런데 채널을 고성국 나갔다면 TV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은 안 봐서 호스트잖아요. 호스트하고 화기애애하게 농담처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쇼츠로 딱 뜨면은 뭐야 구구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저는 고성국 박사는 누구보다도 민주화 운동 세게 했던 분인데 무슨 구구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40년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정선거라는 단어보다 부실선거? 부실하게 선거 관리한 건 맞잖아요. 이번 6.3 대선 때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모시다 나왔습니다. 문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야무지게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 사전투표에 관련된 것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기니까 그냥 빼고요. 네. 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조정훈 의원이 쇄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총선백서도 같이 쓰고 그 총선백서 위원들 중에 정말 다양한 그런 직군을 가진 젊은 분들이 정말 많았고 이 조정훈 의원이 지역구에서 청년들하고 유대가 상당히 좋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경제적으로도 이분이 세계은행에 또 근무하시다 온 분이고 또 경제에 아주 정통한 분이어서 영어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뭐 가장 괜찮은 인사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당이 쇄신하냐 그게 이 광고예요. 내일 뭐 있습니까? 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일 꼭 본방 시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그거 이따가 잠깐 몇 시더라? 몇 시지? 좀 전에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리허설을 계속 보다가 중간에 네. 나왔거든요. 제가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 제가 바빠요, 제 요새. SNS에 매일 신문에서 아마 생중계 할 겁니다. 그럼요. 어. 매일 신문만 계속 틀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뉴스 캐비넷부터 야, 계속 방송 잘한다, 생중계까지. 잘해. 섭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못 따라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붕괴되면 비대위 이게 우리가 정말 이번 지도부가 절대 막고 싶었던 게 이 비대위로 가는 거. 왜냐면 비대위가 말이 좋아서 비대위지 이거 일종의 떴다방입니다. 당 안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당원들의 선택이 아니고 한번 지도부 무너지면은 막 335 와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밀실 야합해가지고 뭐 물론 정상적 토론을 했을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뭐 제가 대변인이니까 아주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해. 그럼 비대위원장은 얘 일 잘해, 얘 똑똑해, 얘 괜찮아 해서 뭔가 비대위원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분들이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나 과거를 돌아보면은 아닌 분들도 많았어요. 계속 이게 선거 전만 되면 떴다방이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절대 막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온몸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심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럼 지금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박성민 소장님은
외부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당에 따끔하게 충고하시고 재 뿌리고 뭐 그거 뭐 쓰지만 어떡해. 뭐 말씀하셔야 잘 들어야지. 이 계통에 아주 뭐 박식하신 분이니까, 해박하신 분이니까. 저도 강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 정말. 근데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 당 사람들이 만들면은 이거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 다 키우잖아요. 그럼 아이가 내가 볼 때는 야, 저 학교 갈 시험은 애가 수준이 안 되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엄마로서 야, 너 해봤자 공부해봤자 떨어진다. 너 공부는 하는데 너 떨어질 거 알고 공부해라. 이렇게 재뿌리시겠습니까? 가족인데? 그거 안 하거든요. 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선을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론조사도 꼭 그 매운 거 갤럽 갖고 와요. 면접 방식 ARS 뭐 4% 차이밖에 안 나고 이거 뭐 골든크로스 예상대 이런 거 절대 갖고 오지 않아요. 20, 30대가 우리가 과반에 차지한다는 것도 안 갖고 와요. 매콤한 갤럽 갖고 와가지고 20몇 %잖아 이러는데 그 갤럽도 20에서 28%까지도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운 말씀만 하시는데 그런 자리를 만든 사람이 우리 당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분노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여론조사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뭐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도 계획은 항상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전략을 맞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뭐 20%의 지지율이라는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 지지율을 올리고 보수를 다시 집결하고 보수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봐봐 39%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닌가 왜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 이렇게 뭐 설명하신 걸 제가 쭉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정말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보수를 직결해서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뭐 그런 것도 내일 발표를 하실 건지 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뭐 그 부분 이제 듣고 나서 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쵸 뭐 플랜 포 더 월스트는 맞아요. 근데 그 월스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선거 역사상 대통령 선거해서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지방선거면은 진짜 TK랑 PK에서 몇 개 갖고 와도 정말 그건 베스트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패배감을 인식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가 중도 확장하려고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정말 그야말로 섞어찌게 만들어가지고 뷔페 식당을 차렸는데도 안 됐네. 근데 지방선거 졌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있던 이 우리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의 이 결집력과 이 에너지는 누가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부여잡고 갑니까?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멀리 미래를 보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정말 휘어잡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당인데 우리 당이 사실 국민의힘이 사실 의석수에 비해서 매력은 사실 정말 없었습니다. 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인재 야. 영입했을 때 이것만 쇼츠로 나간다. 셀프 디스. 셀프 디스. 뒤 좀 붙여 나 이제 시작할게. 김 대변인도 인정한 셀프 디스 이러면서 막 민주당에 막 나가는 거. 국민의힘 매력 없다. 자폭했다면서. 뭐 이런 거 자폭. 야 오늘 이거 큰일 날 발언을 하셨어요. 자, 왜냐면 제가 처음에 총선에 인재 영입됐을 때 원래 같으면 우리 당에 안 들어올 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청년 당원 원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저 같은 같으면 분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네, 뭐
그런 분들 안 들어온다. 근데 뭐 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특히 2030이 우리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선거의 이 공천에서 그 부분이 아마 좀 두드러지게 특징이 될 것 같다. 웃다가 까먹었잖아요. 무슨 말 해야 되지? 네. 그래서 그렇게 당원들을 쫙 모집해가지고 그렇죠.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소문이 돌던데. 뭐 핵심 지역에. 그것도 내일 확인해 보시면 뭐 있는 내일 거야, 채널 이게. 고정이고. 아니 근데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선이 뭐 대선 이후에 사실은 어려울 순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게 발언하는 것도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TK, PK 뭐 또 서울 뭐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전략적 접근과 계획이 있으신지 뭐 혹은 이제 서울에 나가실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끼니까 이렇게 막 장동혁 디스카운트 하면서 막 이렇게 발언을 또 세게 이분이 1월 1일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제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김효은 대변인님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서울의 전략을 짜고 있는 건 국민의힘의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배현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이제 분열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핵심 위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서울이 그래도 유일하게 지방선거에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당협위원장, 그 시당위원장과 그 당대표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른다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그 배현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도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분이 있을수록 중도에게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 아나운서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수당에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만 딱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선당후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장동혁 대표가 또 처음에 나왔던 두 사람 섞으면은 지금 장동혁 게시판 난리 대표가 납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과 이제 3개월 전만 해도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바라던 바가 뭐였냐면 계엄 사과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계엄 사과를 했더니 그럼 이제 저륜을 하라. 그럼 저륜을 또 내비쳤더니 그러면 이제 당명을 변경해라. 당명 변경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한동훈 제명하지 마라. 라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쇄신과 혁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의 쇄신과 혁신은 이제 과거와의 단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수의 결집인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쇄신과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좀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쇄신과 혁신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대표의 생각을 완전히 좀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맞아요.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지방선거 승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냥 당 대표가 결정한 부분은 이제 당원이 그리고 지금 점점 그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저는 그냥 직진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저는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이 정치가 굉장히 훈수 두기 쉬운 분야예요. 그 정말 많은 훈수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훈수꾼들이 오래된 훈수꾼들부터 새로운 훈수꾼들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오히려 정치를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정당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쇄신이고 혁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대표로서의 어떤 포용력을 가지셨으면 오히려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거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선당 후사의 정신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선당후사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민주당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포용력을 지금 당대표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포용력을 보여준 과정들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그 포용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다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밀어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뭐 한동훈 대표는 이러저러한 포용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반발짝만 조금만 더 가도 되는 거였고 이게 보편적인 그냥 중도층에서 보기에 저렇게 대표가 노력하는데 저 정도로까지 모멸차게 할 수 있어라는 그것을 그 폭탄을 그냥 서로에게 던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선당 후사의 정신이 조금 요즘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험지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기 정말 어려워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한 명만 있었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고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한번 뒤집혔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비례대표 한 명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는 선당후사 정신이 있어.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겠지 하는데 제가 대통령 선거 한다고 여의도에 왔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신월뷰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 이렇게 해보면은 야 그냥 거기 사람 뭐 고생하지 이런 말도 안 해요. 별로 그냥 안중이 없어요. 그리고 지는 선거를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를 포착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지사 선거만 봐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이 앙다물고 정말 한 발짝 반 발짝만 더 나가는 행보를 했었어도 예를 들면은 그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액션을 취했더라면은 아마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경기도지사 한번 출마해보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예전같이 그 미덕을 살려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한번 뚫고 나서 이 한번 진출을 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의 명예를 살려보겠다. 지더라도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 한동훈과의 관계에서는 차라리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본인이 그냥 이기는 구도로 당내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땠을까. 그게 지선 승리에 조금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혜원 대변인 옆에서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공천이 장난이에요? 그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 오산에 출마할 때 정말 거기 나간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고 당해본 지도 너무 오래됐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많이 제가 인터뷰했지만 그때는 정말 나라가 나는 공산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진짜 나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서 잘 살고 있던 내 생업 아이까지 그때 4살이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오산 출마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산 출마했을 때 한 중진 의원님이 그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선당후사 한다고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동네 아니야. 왜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이미 공천장 받았는데 네,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분위기가 참 이렇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디스카운트라고 말씀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더 클까 아니면은 콩가루 집안 디스카운트가 더 클까 아니면 아동사진 4일 넘게 박제한 디스카운트가 더 클까. 정말 중도의 여성 우리 다 아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댓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계정 찾아와가지고 내 자식 사진을 갖다가 모자이크도 안 하고 자신의 페이지에 갖고 와서 코멘트에다가 박았어. 너는 네 애 이렇게 키우면서 나한테 악플다냐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정치 그만하셔야겠던데. 그 밑에 막 엄청난 양의 그 비하하는 막 악플들이 그 내 아이 사진 밑에 달려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 찍으시겠습니까? 전 안 찍어요. 어느 게 디스카운트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배현진 씨가 뭐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고 저도 맞아. 그게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아마 근데 지선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지선 때까지 그 이슈가 수면 위에 떠올라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막 한동훈 여러 가지 막 야인마를 막 덮이잖아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의견을 드린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이 있겠죠. 당을 네. 운영할 때는 하나만 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총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봐요. 선거 집니다. 그 지역구는. 그 인식이 어떻게 박혀 있는 거지 그분은?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돌아오는 게 지방선거다 보니 무책임한데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과연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아무리 인물선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 이름이 앞에 찍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을 공천을 준다고 해도 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아직은 높습니다. 그렇죠. 네. 당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저는 당대표에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좀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그 황교안과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좀 비슷한 결과가 될 그렇게 것이다라고 보세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시는 행동이 당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정말 당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그 당원 위주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 지지층을 보고 그리고 본인의 팬덤 정치를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도 보수가 아니고 중도 특정 한동훈 계파에게만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